다음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저희 12월 남은 기간 동안 일정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반배정보사 성적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24일에 드리고요. 네, 여러분께서 이거를 24일에 줄지, 25일에 줄지, 26일에 줄지 각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예정이고, 반배정 안내 전화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비보를 먼저 전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26일 꼭두 새벽부터 받으셨다 하면 못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다려도 안 오더라 하면 잘 받겠거니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반레벨 체제가 앞으로는 5반이 없어집니다. 5반 없어지고 Q와 R 두 개로 이제 나뉘어서 진행하고요. 월수금이 Q1, Q2, R1, R2, 그 다음에 화목일은 Q4까지 4개 반입니다. 그 다음에 R3 이렇게 해가지고 총 11개 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Q반이랑 R반은 교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겨울방학 동안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 자녀분들은 Q반에서 진행할 거라서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나중에 알바들 저희가 다 계획적으로 짜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방학분기 일정 안내드릴게요. 이건 학생 입장에서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아침 10시부터 아침 자습이 있어요. 아침 자습은 이제 스터디 카페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자세한 거는 뒤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12시까지 2시간 자습한 다음에 점심을 1시간 동안 먹고, 그리고 이제 1시부터 5시 10분까지 필수 특강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밥 먹고 정규서. 그 다음에 저희 토요일에도 또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먼저 토요 클리닉이 2시부터 10시까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또 뒤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중간중간에 1시부터 고난이도 서술 특강이 이제 5시 10분까지 있고요. 그리고 기본기 특강이 그 이후에 5시 50분부터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토요 특강은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토요 클리닉은 저희가 주중에 테스트 봐서 이 미달자가 생기거든요. 그 미달자한테 개별 연락을 금요일에 드릴 거예요. 그분들 대상으로 클리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겨울방학 때 이제 애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거의 12시간 넘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 공부할 타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겨울방학 동안에 자습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학원 다니면 첫 번째로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당연히 교육 콘텐츠일 거고, 그 다음에 명제고는 특히나 이제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주가 학습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아쿠카로드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엄격한 관리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알바 쓰는 게 아니고 최우준 전략계획 실장님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전략계획실이 있더라고요. 저희 그 직원이 한 명인데 그 한 분이 실장이에요. 실장님 하에, 감독 하에 진행이 될 거고, 저희가 출결 상황을 꼭 체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하게 이제 결석하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꼭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동안은 질문할 수 없고 그냥 온전하게 숙제하고 본인 복습하는 시간으로만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저희 필수 특강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이제 필수 특강의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혼자 풀어보는 연습을 시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정규 때 다루지 못했던,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을 수집하는 시간이라는 거.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대수융합, 기하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중난이도 정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영재부에 더 자주 출제되는 최근 기출 아이디어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 약간의 차별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 교시당 2시간 진행을 할 거고요. 100분 동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달형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20분을 저희 오답노트 배부에서 그 안에 그날 배운 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 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이 시간 동안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완벽하게 정리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저희가 정규 과정에서의 난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애들이 정규과제 하기도 사실 빡빡해요. 그래서 필수 특강 같은 경우에 완전하게 소화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걸 좀 잡고자 오답노트를 진행할 거고, 이 오답노트는 이제 구매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300페이지 정도 됩니다. 하나당 5,000원 받을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문방구보다 싸대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이거 안 사도 됩니다. 뭐 있으면 가지고 있는 노트로 진행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 정규 수업 프로그램 저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신경 쓰는 건 당연히 후반이니까 고난이도 문제 접근력을 높이는 걸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이 한 작년부터 계속 떠오르는 화두예요. 제가 8월 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의 지문만 5페이지짜리가 나왔어요. 이게 네가 이걸 완벽하게 풀지는 못하더라도 네가 이걸 얼마나 집중해서 집착적으로 풀어내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그 퀄리티를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 꼭 체크를 하도록 할 거고, 이건 주로 예술과제 얼만큼 해오는지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심층 분석이 들어갈 거예요. 단순하게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기출문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꼭 알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전에서도 이런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주어졌지? 라는 출제자의 마음에서 한 2, 3년 정도 됐는데 문제가 코딩이랑 알고리즘이 같이 섞여갖고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어요. 기출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걸 뜯어보면은 코딩이랑 알고리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수학 문제인데 코딩이랑 알고리즘의 껍데기를 씌워 놓으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최대한 자주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각 영역마다 이제 코딩 알고리즘 융합된 문제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걸 통해 익숙하게 만들 예정이고 WT에도 이제 간간히 출제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수준별 학습.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반이랑 알반이 각자 목표를 해야 되는 레벨이 다르거든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수준에 맞게끔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예를 들면 큐반도 레벨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개 중에는 최고 난이도 문제를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수업 분위기 봐가지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들 고려해서 문제를 진행하거나 빼거나 유도리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과제 집착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작시행, 입체기합, 창의영화 이 3가지 과목이 저희가 자랑하는 3개 과목이니까 그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정규 수업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눠져 있고, 요거는 저희 팜플렛 나눠드린 거에 자세하게 적혀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알반 교재고요. 마찬가지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제 큐반이랑 알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면 조합에서 큐반은 조작시행이라는 단원이 있어요. 과목이 있는데 알반은 조작시행이 없고 조합 MC가 있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상중하 난이도가 있다 치면은 큐반은 상중을 푸는 거고 알반은 중하를 푸는 거예요. 둘 다 중은 똑같이 풀어요. 상에 집중을 할 거냐 하에 집중을 할 거냐, 이제 요게 수준별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테스트 안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테스트가 주에 1번이었는데 이제는 주에 2번으로 늘어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위클리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매주 월화에 수업 시간 1시간 빼가지고 80분 동안 응시할 예정이고요. 리뷰 테스트랑 라이브 테스트 격주간 번갈아 가며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시험 본 다음 주에 저희가 아이들한테 시험지를 배부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테스트는 저희 미니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매주 20개 단답형 테스트 형식으로 클리닉 시간에 30분간 보게 될 거예요. 보통 한 7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중등이 심하고 피타고라스, 2차 함수 이런 거 푸는 시간이고요. 계산력이랑 스피드를 어쨌든 지금부터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나 서가형 같은 경우에는 영재성 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진행하고요. 매주 금요일에 결과가 발송이 됩니다. 그 다음 기준 점수 미달. 기준 점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 주만 보게 되면 평균이 나올 거잖아요. 대략 평균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두 개 정도 차이 나게끔 기준 점수가 정해지고 그거를 못 받은 학생들은 통합형보다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가 좀 섞여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내냐면 지금 1, 2월 달에 애들이 어떤 학교를 쓸지 아직 몰라요. 그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는 이 실력도 실력인데 어떤 유형에 조금 더 적합하겠다라는 그 판단 기준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진단형으로 고난이도 문제도 수록하고 단답형 문제도 수록해서 각각 어떤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요 1, 2회 종합모의고사는 이제 오늘처럼 단축 수업 진행하고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서울형이랑 이제 통합형 번갈아 가면서 보다가 6월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이제 대략 4개의 유형 정도 나뉘겠죠. 서울, 경기, 통합, 한국 이렇게 해서 4개 유형으로 매주 진행이 됩니다. 그 끝날 때까지 15회 정도 보거든요. 시험이 부족하거나 데이터가 부족해서 아이들의 학교 지원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제가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도 그러긴 했는데 올해는 이제 학원이 하나가 늘었어요. 이제 부산 MK라고 부산에서 가장 대장 영재고 학원이거든요. 여기 재원생이 한 4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슈아 MK, 대전 M2 합치면 한 7, 8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재원생이 한 190 정도 되니까 한 270명 정도 모으면은 그래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요일 스케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토요일은 일단은 특강이 있고요. 특강은 2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도 서술형 특강이라고 해서 저랑 황주아쌤이 진행하는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서울 경기 정도 희망하는 학생들 이제 서술 첨삭 봐주는 특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이 2시간이라고 치면 1시간 반 전달형 수업하고 뒤에 30분은 아이들 시험 보게 한 다음에 답지 다 걷어가지고 채점하고 코멘트하고 첨삭해가지고 다시 돌려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수업 진행하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뭘 어디까지 써야 되고 얼만큼 엄밀해야 되고 이런 거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황주아쌤 특강 같은 경우는 이제 8월부터 저희가 영대비를 시작을 했는데 사정상 11월에 합류를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앞부분에 다소 내용을 놓친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보강할 수 있는 이제 수업 커리를 짜놓아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본기 특강이 마찬가지로 열려요. 기본기 특강은 이제 대략적으로 저희 종목 기준 100등권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주면 도움이 되는 수업이에요. 종목 100등이라고 한다는 거는 기본적인 전략 과목 하나 정도는 있는데 나머지 2개가 애매해서 성적이 그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수는 잘하는데 조합기하가 좀 부족한 경우 그럴 때는 조합기하 특강 들어주면 기본기 다지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토요 클리닉 및 자습이 있어요. 일단 클리닉은 2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요. 이게 학생별로 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되는 시간에 그냥 와가지고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추가 문제 풀고 오답하고 그 다음 그냥 집에 가면 되는 시간이고요. 그 외에 그냥 참석해가지고 좀 엄격한 분위기에서 자습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도 얼마든지 참석 가능합니다. 그 다음 테스트 미팅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 김진수 원장님이랑 문정학생 감독하에 진행이 될 거고요. 두 분 다 굉장히 깐깐하신 선생님들이니까 애들 학습 분위기 잡는 데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중요한 거 방학 특강 스케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니까 잘 들어주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강은 이제 1월 1일이에요.
보니까 1월 2일부터 다 써있고요. 이제 화목이 일반은 1월 2일부터 시작하고 월수금은 1월 1일부터 특강이 바로 진행돼요. 근데 학교마다 첫 주에 방학을 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쭉 진행을 하다가 이제 특강 5주차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특강 5주차는 이때 아이들 겨울방학 끝나고 개학하는 시즌. 그래서 1주랑 5주 수업을 저희 2월 5, 6, 7, 8의 반복 수업으로 깔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못 들은 친구들은 요날 들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설 연휴 때는 당연히 홀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4일이 홀딩인데, 이때는 저희가 특강을 7주거리로 맞추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약간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 애들 놀리기보다는 특별 질의응답실 만들어가지고 공부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진행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 오후 1시부터 저희 스터디 카페 열어놓을 거고, 선생님들 요 기간 동안 공부시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요 정도 해서 이제 저희 스케줄 안내는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겨울방학 동안 학습 전략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일단 첫 번째 포인트는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어진 표는 서울과학고 기출문제가 매년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해 놓은 표입니다. 네. 일단 서울과학고는 수학문제가 대략 대문안 기준으로 5개 정도가 출제가 돼요. 5문제. 그래서 제가 올해 SQ, JQ 애들 가르치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올해 애들이 되게 성실하더라고요. 근데 성실하기만 한 애들의 비중도 높았어요. 그냥 성실만 한 애들. 그래서 제가 뭐 나름대로 길진 않지만 그래도 영대비 한 10년 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축적해온 그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성실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요. 기하입니다. 네, 성실한 애들이 기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하를 진짜 좋아해서 KMO 2차 때도 기하 2문제 풀고 동상을 받은 김기하 씨가 이제 서울과학고에 만일 지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김기하 씨가 예를 들면 2021학년도에 시험을 봤다라고 생각해볼게요. 자, 이 해에는 기하가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시험지 펴놓은 순간 그림이 안 나오고, 원래 삼각형이고 원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림이 없어. 그럼 그 순간 일단 멘붕에 빠지겠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이 안 나오니까 멘탈 터지고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학생들 중에는 조합 좋아하는 학생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네, 매년 조금 있는데 얘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게으르다는 거예요. 네, 조합을 좋아하는 애들은 게을러서 펜을 쓰기도 싫고 어차피 계속 머리 이렇게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게 풀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좀 사고력이 발달한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어쨌든 그런 김조합 씨는 예를 들면 2023년도에 시험을 봤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조합이 딱 한 문제가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조합이랑 아무 상관없는 문제들이 출제됐어요. 이럴 때도 한 문제를 풀고 뭐 기분이 좋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합격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이 밸런스예요. 밸런스가 잡혀져 있다면은 적어도 각 과목에서 주어주는 기본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기본 문제만 풀어도 상위 50%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좀 자신 있는 전략 과목 더 점수 받아주면은 2차 통과까지는 뭐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스는 꼭 겨울방학 동안 신경을 써줘야 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전략 과목이라는 발상 자체가 되게 위험해요. 예를 들면 뭐 한 10문제가 출제된다 이러면은 3개, 4개 이렇게 밸런스 있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닌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는 이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애들이 굉장히 성실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나의 착각인가? 올해 학생이라서 굉장히 위험한데 이 점수 보면 이거 우리 애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냥 예시를 위해서 보시면은 위에 학생 지금 총점 90점 만점에 49점 같은 주차예요. 3주차 그래서 49점인데 이때 보시면 평균이 39.4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48점인데 평균이 57.5점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녀석은 등수가 11등이죠. 되게 높아요.
개같이 봤는데 11등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의 착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실적이 대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애들이 거의 역대급으로 잘했어요. 그럼 올해 애들이 게을렀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의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얘들은 복습하는 게 되게 지루했나 봐요. 그래서 복습을 안 하고 예습에 몰빵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잘 안 된 친구들이 소수나마 있겠으나 그게 아니라 대부분 친구들은 이제 입시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 친구들은 제가 쉬는 시간에 가면은 노는 게 아니고 각자 풀이 보고 야 이거 이래서 틀렸어, 야 저건 저래서 틀렸어 토론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목표 점수가 저 이렇게 높은 거 지금 처음 봐요. 10년. 근데 이렇게 높은데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가보면 뭐 하나 게임하고 있어. 게임하고 그 다음에 자습실 가서 또 뭐 하나 보면 열심히 막 복습 노트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진취적이었으면 좋겠어. 일단은 지나간 거잖아. 지나간 거니까 이건 뭐 당연히 학습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습을 해온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수업을 듣고 복습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예습이 잘 되어 있으면 당연히 수업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그거니까 이제 방학 동안에 예습에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성실만 한 거는 제가 오늘 또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굉장히 성실한 타입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 주식 안 해요. 주식 안 하고 부동산 안 하고 그냥 꼬박꼬박 예적금 넣는 스타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돈을 꼴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 생각보다 많이 못 모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영대 비해서 성실은 복습만 계속 하는 거예요. 복습만 계속해서는 따라잡히는 일밖에 생기지 않아요. 따라잡아야 될 거죠. 그래서 예습에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이거는 작년, 그러니까 올해 합격생이죠. 올해 서울 우발된 친구인데 이 친구 집이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터디 카페 이용을 못해서 저한테 질문을 못한 거지.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봐서 그럼 그냥 쌤한테 문자 보내라 했더니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보면 막 오후 11시 반 이때 문자 보내고 오전 1시, 2시 이때도 막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요거에 이렇게 답해주고 그래 공부 열심히 하네 좋게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친구 결국에는 이름이 모자이크는 안 됐어요. 서울 3역 중에 한땡땡이라는 친구고 모발이 됐다라고 저한테 감사 문자가 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얘가 가장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제일 약한 과목이 조합이라고 저한테 꾸준하게 얘기해왔던 애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하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발버둥을 친 거죠. 그러니까 이 발버둥을 치니까 어쨌든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오르더라고요.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한번 터지면은 얘는 한 번씩 전체 3등도 하기도 하고 어쨌든 나중에 코팅이 터져서 제가 특별히 기억이 났던 친구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뭐냐면은 역시 작년 올해 합격생 둘인데 이게 뭐 이채비나 뭐 유준형 카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이 영재 공부가 뭐 한다고 느냐, 뭐 안 될 깜냥이 이렇게 합격하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개의 케이스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위에 학생이 여학생입니다. 올해 서울가고 입학한 여학생인데 이 친구가 처음 종모를 보고 71등, 77등. 이때는 지금보다 인원이 적었어요. 이때는 인원이 140명이었는데 77등이면 50%예요, 50%. 어떻게 보면 되게 못하는 거죠, 서울과학고 쓰기에는. 근데 어쨌든 꾸준하게 마지막에는 그냥 무난하게 서울과학고 통과했어요. 저는 이 친구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한 기억이 없어요. 항상 가보면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쓸데없는 공부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항상 예습하고 있어요. 네. 항상 예습하고 본인이 풀리던 방향으로 잘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갖고 와요. 그 다음 제일 좀 재밌었던 게
수업 시간에 제가 풀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본인 답지를 갖고 오더니 쌤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 풀이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했고 재밌게 공부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친구도 얘는 조금 사정이 낮네요. 처음에 51등으로 시작해서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가장 탑을 찍었을 때 맨 마지막 시험 2등에서 서울과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더라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성실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그럼 그 성실의 방향성을 우리가 잘 잡아줘야 돼요. 성실한 아이들이 성실한 이유가 공부하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잃기 싫어서 성실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잘하는 것만 하게 돼요. 그래서는 이제 합격할 수 없다는 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저희 개별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